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 울프입니다. 파워레인저, 파워 인덕터, 우리가 DDR5에서 전원의 핵심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의 아비코 전자를 꼽아 보았습니다. 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2022년 관심 종목 등록이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의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MLCC만 있는 게 아니라 인덕터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파워 쪽 설계에는 질 좋은 약간 고성능의 정도의 트레이드 오프가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파워 설계할 때는 이런 인덕터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 삼성전기와 함께 걸어가는 국내 칩 레지스터 또는 이제 인덕터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바로 아비코 전자인데, 최근에 이제 레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 이 DDR5의 이 모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DR5 모듈에 들어가는 인덕터나 이런 부분에 물왔다나 대항유전 이런 쇼티지가 발생을 해서 이런 업체들을 쓰고 싶어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국내 업체의 대응이 수혜가 또 기대가 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보았습니다. 바이스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독일의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빨간색 선에서 이게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하단 추세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향후에 우상향의 지속성을 좀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단 추세선에서 올라왔으니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레포트를 보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신한금투의 박형우 그리고 고영민 님께서 레포트 올려주셨는데, DDR5 D램 모듈의 상용화, 아직 아비코 전자는 DDR5부터 채택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의 공급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사에 이어 2022년 중순부터 출하가 예상된다. 자, 채택률 상승은 3-4년에 걸쳐서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런 메탈 파워 인덕터의 시장 규모는 2,100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런 내용일 뿐이고요. 인덕터를 잘 만드는 업체들은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싸고 성능이 좋고 그리고 이제 폼팩터가 적게 차지하면서 약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의 인덕터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꼭 아비코 전자가 들어갈 거라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영업이익이 이제 DDR5 모듈이 이제 채용이 된다면 22년도에서는 뭐 142억 원, 그리고 23년도에서는 200억 원으로 전망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전망은 언제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이 DDR5 외에도 다수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의 최대 모멘텀은 모바일 파워 인덕터의 점유율의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상향,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주주 현황의 행진 개발 외 사인이 35% 정도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주가의 추세에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나 라고 봤을 때 38% 정도 올랐습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동사와 종속 회사의 사업 부문은 인덕터와 저항기를 제조해 판매하는 수동 소자 부문과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해 판매하는 PCB 사업 부문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 매출은 수동 소자의 부문이 53%, PCB 부문이 46%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모비스, 알프스, 한국단자공업, 삼성전자를 PCB 부문의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동 소자의 수출 부문이 상반기만 해도 또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선전을 했다는 거죠. 이 매출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또 이제 수익성 개선에 또 기여를 했다. 향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씩 점차 성장세가 또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PER 밴드, PBR 밴드 차트 보면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언제든지 매출에 반영이 되고 또 이제 이익의 컨센에 또 반영이 되면 차트는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칩 인덕터, 그리고 파워 인덕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칩 인덕터 같은 이런 제품들을 또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덕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 무조건 메탈 같은 인덕터를 넣는다고 해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용만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언제까지나 이 가격과 성능의 적절한 그 가운데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런 파워 인덕터나 칩 인덕터, 칩 레지스터, 픽스 레지스터, 액션 인덕터, 노이즈 필터 이런 것들을 가성비 있게 좀 만드는 회사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유전, 다이오덴이나 무라타의 제품을 주로 쓰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 UWB라고 해서 이런 제품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랑 같이 조인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시를 보면 이 수송 소자에 대한 사업은 아비코 전자 지배 회사로 되어 있고 영성 아비코 전자 유한공사 아마 중국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 이렇게 아비코 전자 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CB는 아비코 테크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공시에 나와 있죠. 이 점유율, 그러니까 이제 아비코테크의 주요 고객사는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PCB 사업 부문에서의 그런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현황을 또 보면 매출의 비중이 이제 인덕터 부분이 29%, 칩 레지스터 부분이 19.49%, 그리고 이제 PCB가 4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월달까지의 그런 매출 결과가 합산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수동 소자와 PCB가 매출이 이렇게 반반 가져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공장 가동률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80%가 넘어가면 풀가동이라고 했죠. 아직까지는 80%까지는 아니더라도 70%에 가까운 인덕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칩 인덕터가 73% 가동률이요. 그리고 파워 인덕터가 30%로 향후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비 신설, 매입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PCB 쪽에서 뭔가 새롭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 신규 투자가 좀 신규 투자와 또 설비 증설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향후에 22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경로 같은 걸 보면 거의 직수출, 국내 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사실 이제 연구 개발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딱히 그렇게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러한 개발 비용들이 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장비 쪽에서 시설 투자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좋은 제품들을 계속 연구 생산하고 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 언더로 좀 연구 개발 비용이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칩 저항기나 MLCC, 일본 업체를 사실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덕터에 대한 제작 기술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회사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바일 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토모티브 향 부품도 또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덕터 같은 제품들은 오토모티브 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기준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연구 개발 또는 이제 온도 스펙 충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품 개발해 나간다면, 아비코 전자가 향후에 파워 인덕터 부문에서 오토모티브 향 제품도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가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격은 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 합니다. 자, 오늘은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022년 관심 종목 등록이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 회복하는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해 볼만 하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